예,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는 뭐 갑자기 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어제 저녁 방송을 진행을 좀 못했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오늘 증시가 좀 강하게 또 빠졌죠, 그죠? 아침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플러스 2%까지 강세 흐름 나오다가 이제 코스피 쪽에 저기 삼전닉스가 이제 폭락하면서 이제 또 변동성을 확대하니까 코스닥 쪽에 있는 또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면서 코스닥도 잠깐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 끝났다. 코스닥 같은 경우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너스 1.8% 하락하긴 했는데 잘 끝났어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 있는 이제 대형주들은 뭐 박살이 났는데 오늘 여기 전체적인 거 한번 짚어드릴게요. 코스피도 지금 뭐 저기 뭐야 대형주들 있죠? 30% 40% 심한 건 반토막. 저기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불만이 되게 많은데 지금 뭐 보니까 대형주에서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우량주, 그다음에 뭐 테마주 쪽으로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호남 반도체 이쪽 관련주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따 뒤에서 그것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도 지난주까지는 좀 방어적으로 좀 이렇게 리딩을 하다가 이번 주 특히 오늘부터는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려고 이제 바꿨거든요. 포지션을. 그래서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8.2%까지 급락을 했었죠. 오늘도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발동이 됐었고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총 12번 있었는데 그 중에 6번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현재까지 6번 나왔답니다. 12번 중에 6번이 올해 나왔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네. 그 옛날에 뭐 저기 뭐야, 응? 정말 전 세계적인 폭락 나왔을 때 외에는 잘 안 나오는 건데 지금 서킷 브레이커 이런 게 나왔다. 네? 너무 자주 나오죠. 네.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마이너스 8%까지 급락했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대책을 해서 그러니까 그 넥스 트레이드에서 보면은 애프터마켓이라고 하죠 요즘에 애프터마켓에서 보면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더 하락했어요. 추가 하락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 반도체들도 지금 빠지려고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1.8% 하락 마감을 했는데 원래는 아침에 한 플러스 2.3%까지 올랐었어요. 올랐다가 삼전닉스가 이제 폭락하면서 나중에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주들은 괜찮아요. 네, 바이오주들은 급등 많이 나왔거든 오늘.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반도체들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자, 하나하나 이제 쭉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가 아니지,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휴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미증시가 열렸단 말이에요. 열렸는데, 보시면, 별거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어. 보세요. 그죠? 플러스 2% 상승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주들 중에서도 오른 게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AMD, 이런 거 뭐, 6% 급등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인텔, 뭐, 1.5% 올랐고, TSMC 이런 거 일단 4% 올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주 중에서 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주목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거는 0.9% 소폭 상승에 그쳤고 샌디스크는 그냥 보합 마감했어요. 얘네들은 안 가죠, 그죠? 어쨌든 미국은 급락 안 했잖아요. 급락 안 했거든요. 근데 어? 오늘 또 난리가 난 거지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의 키옥시아 홀딩스를 보시면은 얘도 오늘 급락했어요. 음. 얘는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라기보다 6월 22일을 이때 고점을 찍고 6월 22일에 고점을 찍고 쭉 흘러내린 거예요. 음? 거의 음봉이죠, 그죠? 양봉이 거의 없어요. 이날 고점 찍은 이후로 거의 음봉이에요. 그렇죠? 거의 금요일 날 급락 출발해서 양봉 마감한 거 그거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음봉이에요. 그럼 뭐예요? 조정이지 뭐. 조정이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해서 조정이 아니야? 11만 2천, 11만 2천 엔에서 지금 7만 2천 엔에 끝냈거든요. 그러면 4천 원, 얼마야? 4만 엔이 빠졌네. 그러면 대충 40% 가까이 급락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조정이 아니야? 시장의 주도주가, 그죠? 고점 찍고, 이게 단기 고점인지, 뭐, 영원한 고점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고점 대비 40% 가까이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은 6만 7천 엔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40% 이상 떨어진 거야, 그냥. 그거 기준으로 하면. 응? 40% 이상 떨어졌으면 조정이지. 이게 조정이 아니라고요? 이건 조정이에요. 다만, 이 반도체들이 미쳐가지고 여기서 막 날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걸 함부로 말을 못할 뿐이지, 그죠? 네, 조정을 시작됐다라고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거죠.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의심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오늘 아침부터 마이너스 4% 급락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11%까지 시원하게 떨어졌어요. 음. 대만도 좀 떨어졌게, 대만에 있는 반도체주들도 떨어졌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아무리 그래도 일본 니케이 지수 마이너스 2%밖에 하락 안 했고요. 대만도 마이너스 2%대 하락 마감했어요. 우리만 쌩 난리를 쳐. 왜? 반도체, 그러니까 삼전익스 레버리지 ETF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지금 두고두고 지금 요거도 먹고 있는 거예요. 응? 다 힘들게 해놨어, 다. 이따가 레버리지 얘기해 드릴 건데, 이거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거 들고 있는 사람도 수익이 안 나고요. 지금 얘네들이 더 삼전익스가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고퍼스,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 들고 있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돈을 못 벌었어. 아주 희한하고 더러운 걸 만들어 놨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끝난 건데 여기 보시면 또 얘네들을 봐야지. 얘가 오늘 마이너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까지 폭락했다가 마이너스 6%로 끝났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이너스 8.4%로 끝났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2%까지 11%까지 폭락했다가 음, 마이너스 6%로 끝나긴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마이너스 7.5%. 오늘 뭐 폭락했죠. 그죠? 고점 대비 대충 30% 정도 빠졌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고점이 얼마예요? 38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28만 원, 오늘 같은 경우 28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여기도 뭐 30%는 좀 안 되지만 어쨌든 많이 빠진 거죠. 25% 정도? 응? 많이 빠진 거. 60일선에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냐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거를 얘네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더 올라가고 최근에 변동성이 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레버리지 ETF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레버리지 ETF를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보시면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기사 하나 인용할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로 손실 입은 개미들 이제라도 팔까 전전 궁금. 레버리지는 그 주가가 올라갈 때 두 배로 이제 수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떨어질 때는 두 배의 손실이 나죠.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는 이겁니다. 음의 복리 효과. 우리의 주식이 이제 복리 효과,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익이 났는데 거기서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이러다 보면 수익이 이제 확 커져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양이 아니라 음이죠. 네. 이게 뭐냐면 이 레버리지가 상장된 게 5월 27일인데 그때부터 7월 3일 즉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번 그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5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한 달이 넘죠. 그죠? 대략 한 달 동안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으로 0.8% 상승 마감했대요. 그럼 레버리지는 어떻게 돼야 돼? 곱하기 2에서 1.6% 수익이 돼야 되잖아. 이걸 그대로 들고 있다라고 치면, 그죠? 근데 10% 손실이라는 거예요. 이렇다니까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마이너스 10.75%라는 거예요.
아, 들고 가면은 돈 많이 벌겠다, 장기 투자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삼전닉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다른 레버리지 ETF나 ETN들이 이런 일들이 빈번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이쪽에 장기 투자 안 해. 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8% 급등을 했대요. 8% 올랐어요. 그죠? 근데 레버리지는 오히려 마이너스 1.3% 손실이래요. 아니, 16% 수익이어야지. 어떻게 마이너스야? 그죠? 근데 이렇게 돼요. 응? 이런다니까. 그럼 반대로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삼성전자 단일 고퍼스예요. 인버스 2배짜리 고퍼스라고 하잖아요. 고퍼스인데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5월 27일 날 가격이 얼마냐면 여기에요. 5월 27일 종가가 32만 원이거든요. 32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종가가 얼마예요? 29만 원이죠. 뒷자리 빼고 아니다. 삼성전자 종가가 30만 원이었네. 30만 7천 원. 근데 오늘 종가는 29만 6천 원. 그러면 그때보다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만 원 정도 차이 나죠? 그러면 대충 3%. 응? 대충 3% 떨어진 거잖아요. 상장했을 때 대비 종가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러면 고퍼 쓰니까 얼마예요? 거꾸로 6% 수익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떨어질 때 수익 나는 거니까. 그러면 고퍼스를 들고 있는 사람은 6% 수익이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5월 27일 날 얘 종가는 18,8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종가 얼마게요? 14,000원이에요. 14,000원이야. 그러면 4,800원의 차이가 나죠? 몇 프로 손실이에요? 예, 20%가 넘는 손실이에요. 아니, 6% 수익을 줘야지. 어? 아니, 증권사 관계자들은 곱하기, 더하기, 뭐, 뺐음 이런 거 못하나 봐. 그죠? 이렇게 된다니까? 수익을 줘야지. 왜 이렇게 손실이 크냐 이거예요. 변동폭이 너무 커서 그래.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올라갈 때 막 20%막 이상씩 막 급등하고 어떤 날은 막 30%씩 올라간 적도 있잖아요. 그죠? 미쳐가지고 막. 저점 대비 따지면 더하고. 응? 저점 대비 따지면 막 날뛰잖아요. 막 그렇게. 얘는 거꾸로 밑으로 막 흔들겠지.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 그래서 삼전닉스 레버리지건 뭐 밑으로 떨어질 때 수익 나는 고퍼스건 간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기사에 읽어보면 증권사에서 처음에 이거 출시해서 팔 때 고객들한테 그랬대요. 단기로만 가져가시라고. 며칠 들고 가다 팔으라고. 며칠 내에 팔으라고. 신신당부했답니다. 들고 가시면 안 된다고. 왜 그랬겠어? 초보는 이거 모른다니까. 네. 근데 이거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들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 특히 변동성이 심할 때. 아시겠죠? 이쪽에서 돈 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고요. 반도체하고 돈 번 사람이 있겠지. 뭐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서 잘 팔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재미 봤다고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다가는 한 번에 가는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삼전닉스 앞으로 뭐 AI 반도체 때문에 장기 투자 유망하겠네? 이왕 들고 가는 거, 이왕 장기 투자할 거 레버리지로 하면 더 좋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개미를 저러는 거 보니까 폭락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고퍼스를 들고 있으면 수익 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변동성이 너무 심할 때는 이상한 여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쪽은.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반도체 변동성이 오늘도 되게 심했는데 특이한 거 뭐냐면 그냥 견디더라고요, 오늘. 코스닥이 아침에 보시면은 코스피는 아침부터 그냥 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코스닥 지수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잘 보세요. 이게 1분봉이거든요. 5분봉으로 볼까? 이게 오늘 5분봉인데 아침에 2%까지 올랐었어요. 플러스 2%까지 올랐는데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대형 대장주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이오고 하나는 반도체예요. 이 두 개가 그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거든요. 바이오 아니면은 반도체. 근데 오늘 바이오가 많이 올랐어요.
아침부터 그냥 파이팅이 넘치더라고. 쫙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희망을 봤죠. 아, 이제 코스피 대형주 이제 끝나고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건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코스피 쪽에서 이제 반도체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막 주르륵 폭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하락을 안 해. 오히려 거꾸로 올라오더라니까요. 코스닥 쪽에 있는 반도체도 올라오더라고.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보면서 웃었어요. 이것들 봐라. 그래서 오늘 저기 희망을 봤다니까. 미국이 맨날 뭐 금리 인상할 것처럼 막 까부는 언론 기사들 많이 나오다가 요즘에 안 나오죠? 응?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트럼프 미치광이 막 이러다가 언젠가부터 금리 인상 얘기가 싹 사라지잖아 지금. 못 느끼세요? 그러면 느끼셔야 되는데. 응? 느끼셔야 돼. 뭔가 이상하거든.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 많이 있으시죠? 여자분들은 그런 게 있다면서요. 내 남편이나 남자가 바람 피는 거 기가 막히게 눈치챈다면서요. 여자들은 촉이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빠르다 그러더라고. 남자들은 눈치를 잘 못 채는데 여자분들은 탁월하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뭐야, 금리 이상하다고 맨날 까불더니 왜 기사도 안 나와? 요즘 기사 잘 안 나옵니다. 왜? 지들한테 불리하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은 게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기사가 안 나와. 응? 예전에는 기레기, 기자들 쓰레기라서 기레기라고 그러던데 요즘에는 기덕이라고 합니다. 기덕이. 기자, 부덕이 합성을 합니다. 얼마나 네. 형편없으면 이제 그렇게 조롱받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거 그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이 플러스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삼성전자가 이제 쭉 하락하니까 그냥 코스피 그냥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지고 하니까 끌려 내려간 거예요. 왜? 왜 끌려 내려갔냐? 저기 바이오주들은 상승세가 약간 반납을 했고요. 바이오는 잘 끝났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뭐 알트오젠도 아침에 잘 가던 건데 한 4%까지 급등하다가 그래도 플러스 마감했고 뭐 리가켄바이오, 뭐 코오롱 티슈 이런 것들 다 급등 마감했잖아요. 비인드 파마텍 이런 것들도 급등 마감했고 괜찮았어요 오늘. ABL 바이오도 뭐 3% 상승 마감했고 4% 여기 4%잘 끝났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버틴 거예요. 근데 코스닥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 하늘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저기 뭐야 그 하나오션은 왜 떨어졌는지 아시죠?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했잖아.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긴 했는데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나토 거 살 것 같더라고. 유럽연합 그쪽 관련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해먹을 것 같더라고. 유럽 애들끼리. 캐나다가 그쪽 거를 살 것 같더라고. 정치인들마다 똑같이 뭐 그죠? 네. 여기 보면 뭐 난리도 아니죠, 그죠? 코스피 쪽입니다. 박살났어. 코스피 쪽에서 하락 안 한 거는 바이오주하고 은행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빨간 것들 있죠?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바이오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플러스 1.3% 하락 안 했습니다. KB금융,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주 이런 거 빨간색이죠. 이런 거 외에는 그냥 거의 다 나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맞잖아요. 밑에 보면 뭐 우리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이런 것만 빨간 거라니까. 나머지는 뭐 저기 바이오주 2개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급락한. 하나오션은 뭐 그냥 내리 꽂았고, 응? 바로 내리 꽂았죠. 그죠? 근데 여기 상단에 있는 주식들 하락한 거 보세요. 뭐 어마어마하죠. 본 김에 차트를 띄워드릴게요. 이게 대부분 30에서 50%까지 빠졌어요. 다. 삼전익슨 얘기, SK스퀘어 이것도 대장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218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오늘 저점이 128만 원. 90만 원 빠졌네? 그럼 뭐예요? 40% 이상 폭락했다. 고점대. 그럼 끝난 거지 뭐. 반등 나올 거예요. 그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고점 대비 40% 이상 빠지면 특히 미국 주식에서는 고점 대비 20% 또는 30% 이상 빠지면 약세 전환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긴 보다 더 빠졌다고 지금.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죠? 박살내놨어 완전히. 하도 많이 올라가서 덜 떨어진 것 같지만 아니요, 폭락률이 어마어마. 그러니까 대형주 하는 사람들 지금 제정신 아닐 거라니까. 삼성전기는 9% 빠졌죠. 얘도 보시면은 에이 뭐 살짝 떨어진 것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요? 계산을 해보시라니까. 240만 원에서 지금 16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대충 계산해. 대충. 얼마 떨어진 거예요? 응? 30% 이상 떨어졌어. 현대차는 뭐 아유 다 최소한 30에서 50%예요. 다 박살내놨어. 다. 이런 것도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죠. 50만 원대 있던 게 35만 원까지 내려왔다고. 그럼 뭐야? 거의 어떠한 30%야, 30% 넘게 40% 가까이 빠진 애들이. 조선주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박살내놨어. 제일 눈물 나는 게 LG전자. 젠순항 어쩌저쩌 하면서 상한가 두 방 보내더니 그냥 개미들 무덤으로 변했죠. 반토막 이상 났어요. 한 60%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을 도박판 거의 강원랜드 카지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네이버도 뭐, 이 난리를 쳐놨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금 이쪽에서 엄청나게 몰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소형주나 테마주, 개별주 위주로 하는 개미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아씨, 쟤네들만 가고 우리는 수익이 안 나네. 뭐지? 이럴 때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힘들지 뭐, 그죠? 우리도 얘네들 올라갈 때 우리는 두드려 맞았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더 이상 빠지진 않아. 근데 이쪽은 지금 엄청나게 세게 두드려 맞았어요. 여러분들 대형주에 물렸을 때 회복이 잘 될까요? 아니면 중소형주, 테마주 물렸을 때 회복이 잘 될까요? 말을 거꾸로 해볼까요? 네. 둘 중에 어떤 거 물렸을 때 더 힘들까요? 중소형주, 테마주 물렸을 때 힘든 게 100이라고 하면 대형주에 30% 40% 이상 손실나서 물렸을 때는요, 힘든 게 100이 아니라 500에서 한 1000쯤 돼요. 거기다 신용까지 썼다? 그러면 거의 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더 저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대형주가 더 아파. 왜? 비중을 많이 싣거든. 더 갈까봐 수익 났는데 안 챙기고 들고 하다가 끌려 내려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렇죠. 대형주 올렸을 때 진짜 힘들어요. 옛날에 이제 백날 십수년 전에 떤 여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형주 오래오래 갈 것 좀 추천해달라고. 자기는 대형주 아무리 빠져도 괜찮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절대 추천을 안 했죠. 개인적으로 하나만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 뭘 하나 사시더라고. 아파트 거기 창원 분이었어요. 창원. 창원에 사시는 분인데 그쪽에 뭐 아파트 아주머니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대형주를 샀더라고. 맨날 대형주 얘기해요. 힘들어 죽겠다고. 30% 이상 떨어지니까 맨날 죽고 싶다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맨날. 본인이 좋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그게 더 떨어지니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딱 한 달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물렸잖아요. 여기 회복 잘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회복이 이제 오늘 얘기까지 하면은 시간 오버되니까 내일이나 다음에 해드릴게요. 여기 회복 잘 안 돼요. 원리는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이제 코스닥 쪽으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예,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물론 그 얘기하려고 준비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형주가 그러면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총알이 필요하죠, 총알. 총알이 필요한데 굉장히 부정적인 게 뭐냐면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이거 낮에 회원들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한번 더 볼까요? 외국인 3종 보유율이 금융위기는 2008년도에 있었던 그 금융위기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저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 지수 올리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를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자꾸 팔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팔죠. 개미들이 이걸 사줬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이 보시면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이게 고객 예탁금이거든요. 고객 예탁금이 자꾸 줄어들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럼 뭐예요? 총알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요즘에 이때 증시 막 올라올 때는 은행에서 증권사 계좌로 돈이 막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증권사에서 다시 은행으로. 이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아니, 증권 계좌에 있는 돈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뭐가 좋아요? 좋은 거죠. 왜? 그 돈들이 또 어디가 있었는데? 삼전익스 올리는 데 다 들어가 있었잖아. 이 돈이 원래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돈이 와야지 좋은 거죠. 원래는 그게 맞지. 근데 그 돈이 다 반도체 가가지고 미쳐가지고 여기서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특히 저 레버리지 딱 상장되고 나서부터 5월 말에. 근데 그 돈들이 이제 아 얘네들 미쳤나 보다. 그래서 그 돈이 다시 은행으로 막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럼 여기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대형주에 있던 대형주 어거지로 올리고 있던 그게 이제 힘이 빠지면서 수급이 부족해지니까 좀 하락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신용은 크게 줄질 않아요. 최고점보다는 조금 줄긴 했는데 또 다시 늘어나요. 이 기사에 보시면은 신용 물량 분석을 잘 해놨대. 여기 보면은 아이고야 보세요. B2를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을 때 개인들은 B2를 늘리며 대거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고객 예탁금은 줄어들어요. 근데 신용은 늘어요. 뭐 이상하죠? 고객 예탁금은 줄어들어. 근데 신용은 는다니까. 그 누가? 개미들 돈인데 삼성전자가 요번에 어제 기준이네. 어제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이 5조 5천억이래요. 근데 한 달 사이에 1조 2천억이 는 거래요. 그 미친 거지. 그러니까 한 달서 어떻게 이게 1조나 늘어. 하이닉스는 인기가 더 좋거든요. 여기는 5조 3천억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 달 전 대비 1조 5천억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얘네들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지. 응? 신용 쓴 사람들 다 뭐야? 물렸다는 소리예요. 결국에. 신용 썼는데 물렸죠? 그러면 매매를 단기 매매도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고객이 당고 자꾸 줄어들고 외국인 나가고 그 다음에 기관은 리밸런싱 한다고 좀팔 거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이제 또 AI 버블론 얘기가 나와서 반도체가 만약에 하락을 좀 한다면 이거는 가정이에요. 한다면 기관은 또 자기들 들고 있는 반도체를 팔겠죠? 반도체 주식을. 그러면 이제 더 내려앉는 거지. 어디가? 반도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변동성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간다? 코스닥으로 가요. 요즘에 코스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바로바로 느끼거든요. 왜 느끼냐면 그냥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만 사줘도 폭등 나와. 진짜로 보세요. 외국인이 오늘 여기 보시면 한 4,200 샀거든요. 코스닥에서.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1,400 샀. 아침에 살짝 샀는데 바로 확 오르더라고. 코스닥이. 왜 그래요? 워낙 이제 그 폭락이 심했었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 지금은 대형주가 아닙니다. 대형주는 지금 기본 30%에서 50% 넘게 폭락한 것도 많이, 거의 다 그렇게 폭락했어요. 대형주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하락 진행 중. 코스닥은 뭐 더 떨어질 거나 있어요. 오늘 중소형주 보면은 뭐 코스피 지수 8%까지 빠지는데 뭐 별로 안 떨어졌어요. 왜 안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게 별로 없었어요. 떨어질 때 높다니까. 그 종목들 하락하다 말잖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잠깐.
30분인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깐. 아무거나 봅시다. 체시스 떨어지다가 아유 또라이들 저거 반도체 저거 아유 태양금속 이거 저기 한가발 관련주죠, 그죠? 네. 여기 아유 종군당 음 뭐냐 쟤네들 뭐 이러고 있는 동아지질 이거 괜찮다 이글벨 이런 녹십자 MS 한일단조가 방산주죠? 네.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 반도체 저 미친 것들 가만히 있어. 하락도 안 남아 있지. 퍼스테이거 아이고 지겨워. 반등이 세게 안 나와서 그렇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응? 뒤늦게 반도체 가서 저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테마주 요즘 움직인 거 얘기해 드리면은 이런 거 보세요. 위닉스. 이게 이제 뭘로 간 거냐면 최근에 막 덥잖아요. 6월 말에 되게 시원했는데 이제 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장마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습이 많이 차니까 파세코 같은 이제 이게 뭐냐면 제습기 관련주 급등을 하더라고요.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급등을 하대. 어제는 상한가 나왔고. 근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올라올 때 빨리빨리 파세요. 음. 오늘도 들었다 놨다 하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뭐 세게 떨어지잖아. 신일전자 그걸로 한 건데 어제 상한가 갈 것처럼 하다가 꼬리 달고 끝났는데 오늘 바로 운봉 때려버리죠. 뭐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낙폭과대가 되게 심한 상태에서 테마가 돼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건 빨리 이익 실현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런 케이스들. 최근에 왜 저기 뭐야 호남 반도체 얘기 해드리면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거라도 하시라고. 원래는 지지난주부터 얘기했었지. 3주 전부터 얘기했나? 노엔즈 여기 상한가나 나왔을 때 얘네들 더 가겠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야? 거의 보름 전이래요. 그죠? 근데 지금도 가죠. 그죠? 서산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대장주였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 2주 동안 폭락하다가 오늘 상한가 나오면서 돌려 세우더라고. 이거하고 뒤에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게 강동 CNL이죠. 요거 오늘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금호건설도 들었다 놨다 해요. 힘이 좋아 보이죠, 그죠? 성심량의 바닥에서 움직이는 시멘트. 거의 시멘트 업계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얘가. 성심량의. 성심량의가 이게 괜찮죠. 이게 왜 가냐면 시멘트인데 충청도에 땅이 있어. 세종시 뭐 그쪽 해가지고 땅이. 반도체가 호남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원 이런 게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은 뭐 이렇게 끝났죠? 뭐예요? 충청도를 특히 충북 그쪽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회사. 그쪽 지역을 기반으로. 청주나 이런 데 가보면 뭐 대원 칸타빌 뭐 이런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 브랜드. 집은 잘 졌는지 모르겠어.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아무튼 뭐 있더라고. 그래 이런 거 계속 움직이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그냥 이쪽에서 하시라고. 테마주가 지금 가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별로 아까 뭐 여기 제습기 이런 게 잠깐 올라가긴 하는데 너무 여기저기고 짧고 보니까 뭐 서산, 모엔즈, 강동 CNL, 뭐 동양파일, 뭐 금호건설, 보영주 이런 거 계속 뭐 들었다 놨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쪽 가서 단기 매매를 하시면 돼. 계속 이쪽은 얘기를 하죠. 그죠? 왜냐면 가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뭐 지난주랑 지지난주에도 이거 추천해 드릴 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치인들이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호남 반도체를 되게 밀고 있다. 응?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속도를 내요.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 뭐 환경평가도 빨리 하라고 막 지시가 내려오고 아니 뭐그 언제 6월 29일 날 발표한 거 아닌가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재용 회장이랑 저기 최태원 회장 그죠? 이거 발표했는데 호남에다가 뭐 반도체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죠?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그냥 부지가 선정이 됐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속도로 가면은 이렇게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네. 이 속도로 가면은 다음 달 중순쯤에는 호남에서 반도체가 나오겠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아니, 반도체가 이미 만들어져서 나오겠더라니까? 굉장히 스피드예요, 지금. 테마주 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이 비유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지금 여당 그쪽 관심이 다 여기가 있어.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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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다 여기가 있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폭락하거나 말거나, 야, 저, 우리 몰라. 그러면 호남의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계속 반도체, 반도체, 계속 이런다. 다음 달에 무슨 이거 신속하게 하는 무슨 또 뭐 출범한다고 또 기사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계속 나와. 테마주가 올라가기 딱 좋은 케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네들 차트를 잘 보시면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 특히 남아 토건 이런 거 보면 안 내려와. 못 내려오지. 내려오려고 하면 계속 투자를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주고 뭘 해주고 막 계속 해준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급등했던 테마주들은 그냥 쭉 하락해서 끝나버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죽하면 상한가가 나와서 돌려 세우겠냐고. 금호원설 이런 거 보세요. 떨어지다가 말고 오메 이러면서 다시 올라가잖아. 지난주까지는 저희 방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했어요. 왜 증시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방어적으로 종목 추천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오늘 종목 추천 2개 했어요. 둘 다 이쪽 호남 반도체 개발 관련주. 그 중에 하나가 강동 CNL인데 아침에 약간 떠 있을 때 급등하고 있을 때 그때 사버렸어. 1,700원 전후에서 사가지고 오늘 2,000원 넘었거든요. 2,060원까지 갔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1,700원 전후에 사신 분들은 최대 오늘 20%까지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저희 방도 이제 이번 주부터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회원들 돌아 계시죠? 이게 왜 이렇게 하겠어요? 코스닥 중소형주, 코스피 중소형주 반등 나올 때까지 뭐라도 해서 수익을 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견딜 수 있거든. 어차피 종목들 올라온단 말이에요. 좀만 참으면. 근데 그동안에 뭐라도 해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굶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1, 2주 정도 시장을 지켜본 거예요. 반도체 변동성도 심하고 레버리지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가는 쪽으로 지금 테마 딱 잡아가지고 돈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종목들 뭐 매수사에 나오면 적극적으로 사세요. 돈은 그 계좌 안에서 뭘 팔 수 있는 거 팔아갖고 만들어 사시면 돼요. 여기 이제 무방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호남 반도체 이쪽에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단 중장기로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광주에 반도체 공장 짓고 나서 짓기만 하면은 뭐 떼돈 벌 것 같은데 중장기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럴 거면 하지를 마시고. 응? 저는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음 달에 그 민주당 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거잖아.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때문에. 그 이후로는 보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지금 해볼 만 하잖아. 그쵸? 네. 그 2주 전부터 계속 이쪽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형주 쪽은 이제 하락이 굉장히 심한데 그쪽은 낙폭에 따른 반등도 먹으러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반도체 변동성이 이제 더 여기서 죽어야 되겠죠, 그죠? 지켜보자. 하도 이제 보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쟤네들 반도체, 그죠? 네. 보약 많이 먹었지, 그죠? 연기금에 돈도 먹고, 그죠? 개미들 돈도 먹고, 개미들 신용도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보약이지 뭐. 그래서 막 영양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쟤네들이 지금 펄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까 그 얘기해드렸던 그 수급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개미들 실타임이 막 줄어들고 있거든요. 신용 쓴 사람들 물리고 고객한테금 줄어들고 기관도 리밸런싱 해야 되니까 자꾸 이제 수급이 줄어들 거라고. 그러면
천천히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항상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음날 쟤네들 저렇게 폭락해놓고 나서 다음날 막 10% 급등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이게 왜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냐면 쟤네들이 지금 수급이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면 이제 좀 순진하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내일도 저런 폭락이 또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한 줄 착각을 하시더라고. 왜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내일 또 저만한 폭락 또 나온다고 저 사람이 얘기해준다 얘기해주네? 그게 아니라고. 전체적인 현재 상황 그 다음에 분위기 이런 걸 쭉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대로 원래 계속 폭락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에 폭락 안 하고 갑자기 막 10%짜리 급반등 나올 때도 있죠? 왜 그래요? 기관이 막 땡기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쪽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정치인들의 계산과 기관의 수급,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개미들의 탐욕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끝내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간에서 아까 5% 폭락하고 있었는데 지금 6% 폭락하고 있네. 시간에 6% 폭락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죠? 네. 그 다음에 샌디스크 여기도 마이너스 5% 폭락 중이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짜리 ETF 마이너스 12% 폭락 중입니다. 그러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시간 기준 마이너스 4% 폭락 출발 예상된다는 거지. 그죠? 박살 나겠다는 거지. 오늘 밤에.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나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1%, 1.1% 급락 출발이 예상되거든요. 근데 다우 지수는 플러스 0.25%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동일하게 러셀 2000 지수죠. 중소형 지수는 0.29%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네. 그럼 뭐예요? 미국의 기술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은 조정이 들어간 게 맞고, 그죠? 이것만 봤을 때 맞고, 다우지수 그냥 산업재잖아. 네, 산업재 종목들하고 중소형주들은 뭐다? 간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돈들이 어디로? 나스닥에 있던 돈들이 다우지수나 중소형, 다우지수는 이제 초대형주들만 있는 거잖아요. 이쪽이나 아니면은 그동안 못 갔던 대형주나 아니면 중소형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이비 종교의 특징? 그냥 무조건 믿으래. 아 저기요 이게 좀 말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어허 자매님 믿음이 없으셔. 그리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고. 교주님이라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질문 따위 하는 거 아니야. 질문을 한다는 거는 믿음이 부족한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이비의 특징이야 그게. 저는 이제 사이비는 아니죠, 그죠? 네, 왜 40분 동안 계속 그죠? 네, 얘기 쭉 해드렸어요. 이런 거 보고서 판단하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돈이 아까 제가 오늘 방송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코스피에 있던 돈들이 코스닥으로 가는 게 느껴진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미국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힘내라, 믿어라 이 소리 한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제가 뭐 교주가 될 일은 없겠지만 그죠? 사입이 아니니까 믿고 방송 계속 들으시고 흐름 잘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 다 쓰러졌잖아. 다 누워가지고 지금 힘들어갖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리고 여기서 누구예요?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버티고 빨리 일어서는 사람이 나중에 승자가 되는 거예요. 다 누워 있잖아. 벌떡 일어나야지. 그죠? 그럼 돼요.